사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민경채가 창백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루시아는 서류를 내려놓고 여유롭게 미소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유 원장 이야기예요. 아버지 유 원장에 제가 후계자로 지명되어 있어요. 민경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루시아는 천천히 일어나 민경채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 유 원장 진짜예요? 당연하죠. 확인해 봤어요? 루시아는 책상 서랍을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진짜 유 원장이에요. 민경채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회장 후계자로 정루시아를 지명한다. 지분 40%를 정루시아에게.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진짜 유 원장이에요. 당신이 훔친 건 가짜였어요. 미끼였죠. 루시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 민경채가 절규했습니다. 루시아는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법률 자문서예요. 그리고 이건 회장님의 친필 편지죠. 경채야, 네가 나를 배신할 줄 알았다. 진짜 후계자는 루시아다. 민경채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회장님은 저를 선택했어요. 당신은 버림받았고요. 유 원장을 둘러싼 충격적인 반전으로 인해 민경채가 지옥으로 굴러떨어지게 된다는 통쾌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태양을 삼킨 여자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민강유통 본관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직원들이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천장의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단상에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루시아 신임 사장 취임식이라는 글자가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민두식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당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민강유통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루시아 사장을 소개하겠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루시아가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검은색 맞춤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카리스마로 가득했습니다. 민두식은 직접 루시아의 가슴에 금색 사장 배지를 달아주었습니다. 루시아 사장은 민강유통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적임자다. 여러분 모두 새 사장을 따라야 한다. 이건 명령이다. 민두식의 시선이 강당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평사원 명찰을 단 민경채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주먹에 힘이 들어가 손등의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루시아는 단상에서 민경채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천천히 의미심장하게 민경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루시아의 눈빛은 승리의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루시아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민강유통 임직원 여러분, 저는 루시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회사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루시아는 준비해온 원고를 펼쳤습니다. 저의 경영 철학은 명확합니다. 투명 경영과 윤리 경영입니다. 과거의 비리는 철저히 청산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민경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루시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그녀를 찔렀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회사,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루시아의 시선이 다시 민경채에게로 향했습니다. 특히 과거 불법적인 방법으로 매출을 조작하거나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들은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민경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옆에 선 다른 직원들이 그녀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민경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먹을 더욱 세게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민강유통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시다. 루시아의 연설이 끝났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직원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민경채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박수를 쳐야 했습니다. 자신을 무너뜨린 여자에게 루시아는 단상에서 민경채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루시아의 입술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민경채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강당을 빠져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두식의 시선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꼼짝없이 서서 끝까지 지켜봐야 했습니다. 자신의 패배를, 자신의 굴욕을. 취임식이 끝나고 직원들이 루시아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꽃다발이 쏟아졌습니다. 민경채는 홀로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절대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야. 절대로. 민경채는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습니다. 취임식이 끝난 후 민경채는 10층 빈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고 의자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의자가 벽에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손등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민경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자신이 건설한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 여자 손에 넘어간.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김선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민경채의 어깨를 살짝 잡았습니다. 사장님, 진정하십시오. 진정하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민경채가 김선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민강유통은 내 거였어. 내가 만든 회사라고. 김선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을 때입니다. 참으라고?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데? 유 원장만 손에 넣으면 됩니다. 김선재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민경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유 원장? 네. 회장님의 유 원장에는 사장님이 회장 후계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선재는 의자를 일으켜 세우고 민경채를 앉혔습니다. 그는 민경채 앞에 섰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모든 게 뒤집힙니다. 유 원장에 따라 사장님이 즉시 회장이 되고 루시아는 해임할 수 있습니다. 민경채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정말? 제가 확인했습니다. 유 원장 내용을 알고 있는 변호사와 접촉했습니다. 김선재는 가방에서 메모를 꺼냈습니다. 유 원장은 회장님 회장실 금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비밀번호만 알아내면 됩니다. 민경채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비밀번호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공 실장을 통해 알아낼 수 있습니다. 공 실장이 협조할까? 설득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요. 민경채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속의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평사원으로 지내십시오. 아버지, 회장님께 순종하는 척 하십시오. 루시아에게도 고개를 숙이십시오. 민경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 여자한테 고개를 숙이라고. 일시적입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모든 게 사장님 거예요. 루시아는 거리로 쫓겨날 겁니다. 김선재의 말에 민경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참을게. 지금은. 그게 현명한 판단입니다. 김선재는 민경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유 원장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리고 김선재는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회장님의 건강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뇌수술 후유증으로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민경채가 김선재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김선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시간이 해결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민경채는 김선재의 말뜻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급할 것 없어. 기다리면 돼. 그렇습니다.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김선재는 민경채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결국 승리는 사장님 거예요. 저는 항상 사장님 편입니다.
민경채는 김선재를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김변. 천만에요. 함께 이겨냅시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회의실 밖에서는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루시아의 취임을 축하하는 소리들이었습니다. 민경채는 이를 악물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다려. 두고 봐. 루시아는 사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넓고 화려한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민경채가 그토록 집착하던 자리였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루시아는 천천히 방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책장, 소파, 회의 테이블. 모든 것이 민경채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루시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다 치워야겠네요. 루시아는 벽에 걸린 정호세의 초상화를 내렸습니다. 캠퍼스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루시아는 초상화를 창고로 보내라고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그림은 창고에 보관해 주세요. 조심스럽게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비서가 그림을 들고 나갔습니다. 루시아는 민경채의 책상을 살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개인 물품들이 가득했습니다. 화장품, 명함, 서류들. 루시아는 모든 것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민경채에게 돌려줄 것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서랍을 열었을 때 루시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민경채와 한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정호세였습니다. 루시아는 사진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사랑도 권력 앞에서는 버리는군요. 루시아는 사진을 박스에 넣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액자를 꺼냈습니다. 백미소의 사진이었습니다. 학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미소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여기까지 왔어. 조금만 기다려. 곧 다 끝낼게. 루시아는 사진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랍 가장 깊은 곳에 숨겼습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루시아 씨, 저 문태경입니다. 들어오세요, 본부장님. 문태경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취임 축하드립니다. 고마워요. 루시아는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문태경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많이 바꾸셨네요. 과거는 지워야죠.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루시아는 책상에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본부장님, 특별감사팀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내일 첫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계, 법무, 감사팀 인원들로 구성했습니다. 좋아요. 과거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특히 민 사장. 아니, 민경채가 관여한 모든 거래를 샅샅이 뒤져주세요. 문태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횡령, 배임, 뇌물수수 등 모든 의혹을 조사하겠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세요. 물론입니다. 루시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민경채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해요. 그리고 민 회장의 죄도 밝혀내야 하고요. 문태경이 루시아 옆에 섰습니다. 루시아 씨, 조심하십시오. 민경채도 김선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알아요.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이미 너무 많은 걸 잃었으니까요. 루시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문태경이 말했습니다. 루시아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고마워요, 본부장님.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태경이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일이 많습니다. 네, 수고해 주세요. 문태경이 나간 후 루시아는 혼자 사장실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책상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해냈어. 이제 저들을 하나씩 무너뜨릴 거야. 월요일 아침 민경채는 평사원 명찰을 목에 걸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화려한 사장 정장 대신 평범한 사무복을 입은 모습이 민경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김선재의 말대로 지금은 인내할 때였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경채는 고개를 들고 당당히 걸었습니다. 문태경의 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경채 사원 출근했습니다. 민경채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애써 감췄습니다. 문태경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기 빈자리가 민경채 사원 자리입니다. 민경채가 가리킨 곳을 봤습니다. 구석 자리였습니다. 창문도 없는 가장 열악한 자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경채는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직원들이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경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민경채 사원, 이 자료들 복사해 주세요. 100부씩 필요합니다. 후배 직원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민경채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커피도 타주세요. 아메리카노 5잔이요. 네. 민경채는 복사실로 향했습니다. 복사기 앞에 서서 서류를 넣었습니다. 복사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귀에 쟁쟁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민경채는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식판을 들고 음식을 담았습니다. 자리를 찾아 테이블로 갔습니다. 민경채가 앉으려는 순간 테이블에 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식판을 들고 다른 테이블로 이동했습니다. 민경채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쑥덕거렸습니다. 저 사람 전에 사장 아니었어? 맞아. 근데 평사원으로 강등됐대. 무슨 짓을 했길래? 민경채는 홀로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몇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는데 여직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민경채를 보지 못한 채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경채 봤어? 완전 쪽팔리겠다. 그러게. 어떻게 사장에서 평사원이 되지? 뭔 짓을 한 거야? 소문에 의하면 횡령했대. 그래서 쫓겨난 거래. 헐 대박. 완전 범죄자네. 민경채는 칸막이 안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근데 새 사장 되게 멋있지 않아? 카리스마 쩐다. 인정. 민경채보다 100배는 나아. 민경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칸막이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여직원들이 깜짝 놀라 얼어붙었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여직원들이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민경채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창백한 얼굴, 핏기 없는 입술. 자신의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참아. 조금만 참아. 민경채는 중얼거렸습니다. 오후에 문태경이 민경채를 불렀습니다. 민경채 사원, 이 보고서 작성해 주십시오. 내일까지 제출하십시오. 문태경이 두꺼운 파일을 건넸습니다. 내일까지요? 문제 있습니까? 문태경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니요. 하겠어요. 보고서 형식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틀리면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알겠어요. 민경채는 파일을 받아들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밤늦게까지 야근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민경채는 홀로 남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야. 절대로. 민경채는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습니다. 김선재는 민두식의 일정표를 살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민두식은 개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김선재는 그 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김선재는 공 실장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고급 한정식집을 예약했습니다. 공 실장이 도착했을 때 김선재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셨습니까, 공 실장님? 김선재 변호사님, 무슨 일로 저를? 공 실장은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김선재는 상냥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별일 아니고 그동안 고생이 많으셔서 한번 모시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저는 급한 일이 있어서요. 공 실장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김선재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민경채 사장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공 실장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민경채 사장님께서 곧 복귀하실 겁니다. 그때 공 실장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회장님의 금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경채 사장님께서 복직하신 후 공 실장님을 잘 챙겨드릴 겁니다. 공 실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선재 변호사님, 저는 민 회장님의 신임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공 실장님도 루시아 때문에 힘드셨지 않습니까? 루시아가 민세리 아가씨를 빼앗아가고. 그건 그렇지만요. 공 실장이 망설였습니다. 김선재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유 원장만 확인하면 됩니다. 회장님이 누구를 후계자로 지명하셨는지만요.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공 실장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민 회장님께 충성합니다. 다른 분들께는 아닙니다. 공 실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사 제안은 고맙지만 이만 가보겠습니다. 공 실장이 식당을 나갔습니다. 김선재는 혀를 찼습니다. 쓸모없는 늙은이. 김선재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유 원장을 직접 훔쳐야 했습니다. 김선재는 민두식의 개인 변호사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장영욱 변호사, 민두식과 30년 직이었습니다. 유 원장 작성을 도왔고 사본을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김선재는 장영욱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강남의 고급 빌딩이었습니다.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에 있는 법률사무소였습니다. 김선재는 상담 예약을 하고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문서 보관실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CCTV도 확인했습니다. 며칠 후 김선재는 민경채를 만났습니다. 유 원장 사본을 찾았습니다. 어디에? 장영욱 변호사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직접 가져와야 합니다. 김선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침입하겠다는 거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유 원장을 확인해야 우리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알 수 있습니다. 민경채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아? 조심하겠습니다. CCTV 사각지대를 파악했습니다. 들키면? 들키지 않을 겁니다. 김선재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민경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조심해. 걱정 마십시오. 김선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 원장을 손에 넣으면 모든 게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루시아는 첫 사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회의실에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민수정과 민지섭도 참석했습니다. 루시아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회사 개혁 방향입니다. 루시아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띄웠습니다. 첫째, 특별감사팀을 구성하겠습니다. 과거 5년간의 모든 거래를 조사할 겁니다. 임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루시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둘째,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은 즉시 해임하겠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민수정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적극 찬성이에요. 민지섭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루시아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정 이사님, 민지섭 이사님, 두 분의 협조가 필요해요. 당연하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어요. 민수정이 적극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민지섭도 동조했습니다. 루시아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루시아는 잠시 멈췄습니다. 회장님께서 두 분께 지분을 양도하실 계획이에요. 각각 5%씩이요. 민수정과 민지섭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두 분이 회사에 기여한 만큼 보상하시겠답니다. 민수정과 민지섭은 기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께 감사해야죠. 저는 전달만 했을 뿐이에요. 루시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정과 민지섭을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루시아는 문태경과 특별감사팀 명단을 검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민경채 측 이사들이에요. 문태경이 명단을 가리켰습니다. 오영식 상무, 장동철 이사, 김철수 부장. 모두 민경채와 가깝습니다. 비리 증거는 횡령, 배임, 뇌물수수. 모두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문태경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녹취록, 이메일 등이 빼곡했습니다. 좋아요. 하나씩 처리하죠. 우선 오영식 상무부터 시작해요. 알겠습니다. 루시아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민경채의 날개를 하나씩 잘라내는 거예요. 그녀를 완전히 고립시켜야 해요. 루시아 씨, 민경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미 각오했어요. 저는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루시아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며칠 후 오영식 상무가 해임됐습니다.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이어서 장동철 이사, 김철수 부장도 차례로 해임됐습니다. 회사는 술렁거렸습니다. 루시아의 개혁이 본격화된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두려움과 기대가 섞인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민경채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측근들이 하나씩 쓰러지는 것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밤 11시 김선재는 검은색 옷을 입고 장영욱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빌딩 앞에 섰습니다. 주변을 살피고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비상계단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김선재는 도구를 꺼내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계단을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15층까지 올라가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숨이 가빴지만 참았습니다. 15층 복도에 도착했습니다. CCTV가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김선재는 사각지대를 이용해 움직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전자키패드가 있었습니다. 김선재는 해킹 도구를 꺼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문이 열렸습니다. 사무실 안은 어두웠습니다. 김선재는 손전등을 켰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서 보관실을 찾았습니다. 철제 캐비닛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김선재는 미음 섹션을 찾았습니다. 민두식의 파일이 있었습니다. 파일을 꺼내 펼쳤습니다. 유언장 사본이 있었습니다. 김선재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장씩 꼼꼼하게. 마지막 페이지를 찍으려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선재는 숨을 죽였습니다. 경비였습니다. 15층 순찰 중. 경비의 목소리가 무전기로 들렸습니다. 김선재는 재빨리 파일을 제자리에 놓고 캐비닛을 닫았습니다. 보관실 안쪽 구석으로 숨었습니다. 경비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전등 빛이 사무실을 훑었습니다. 이상 없음. 경비가 무전기에 보고했습니다.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김선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시 캐비닛을 열고 유언장 원본을 꺼냈습니다. 복사본 대신 원본을 가져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유언장을 가방에 넣고 조심스럽게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1층까지 내려와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김선재는 빠르게 걸어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차에 올라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민경채가 회장 후계자로 지명되어 있었습니다. 지분 35%를 물려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이거야. 김선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즉시 민경채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성공했습니다. 정말? 민경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유언장을 확인했습니다. 사장님이 회장 후계자로 지명되어 있습니다. 오, 정말? 네. 지분 35%를 물려받으십니다. 루시아는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그럼 민 회장님만. 민경채의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선재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네. 회장님만 돌아가시면 모든 게 사장님 거예요. 알았어. 수고했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김선재는 유언장을 가방에 넣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김선재는 민경채의 집으로 갔습니다. 민경채는 거실에서 김선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언장 가져왔어? 네. 김선재가 가방에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민경채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경채는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민두식의 친필 서명이 있었습니다. 회장 후계자로 민경채를 지명한다. 민경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셨죠? 사장님이 회장이 됩니다. 김선재가 말했습니다. 민경채는 계속 읽었습니다. 지분 35%를 민경채에게 양도한다. 루시아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민경채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결국 내가 이기는 거야. 루시아는 아무것도 못 받아. 민경채는 환호했습니다. 김선재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고마워, 김변. 당신이 없었으면 몰랐을 거야. 민경채는 샴페인을 꺼냈습니다. 2잔을 따랐습니다. 우리의 승리를 위해. 승리를 위해.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민경채는 소파에 앉아 유언장을 다시 봤습니다. 그럼 이제 민 회장님만 돌아가시면 돼. 네. 언제쯤일까? 민경채가 물었습니다. 김선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회장님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뇌수술 후유증도 있고요. 자연스럽게 가시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선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니면 민경채가 김선재를 쳐다봤습니다. 김선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조금 도울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야? 약물 조작이나 사고를 위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경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위험하잖아. 조심하면 들키지 않습니다. 회장님 약을 조작하면 자연사처럼 보일 겁니다. 민경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가능해? 가능합니다. 제가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들키면 안 돼. 절대로. 당연합니다.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민경채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알았어. 당신을 믿을게. 감사합니다. 김선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은밀히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은 어떻게 구하지? 제가 아는 약사가 있습니다. 처방전 없이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약? 혈압약을 과다 복용하게 하면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회장님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자연사로 판정될 겁니다. 민경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 시작할 거야? 일주일 안에 준비하겠습니다. 좋아. 조심해. 물론입니다. 두 사람은 다시 잔을 들었습니다. 곧 모든 게 우리 거야. 민경채가 말했습니다. 김선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루시아는 거리로 쫓겨날 겁니다. 민경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곧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될 것이었습니다. 문태경은 스텔라의 호텔 스위트룸에서 만났습니다. 스텔라는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지난밤 CCTV 영상입니다. 화면에는 김선재가 건물에 침입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장 변호사 사무실에 제 사람을 심어뒀습니다. 김선재가 움직일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스텔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언장을 훔쳐갔군요. 그렇습니다. 민경채에게 넘겼을 겁니다. 루시아 씨에게 알려야겠습니다. 문태경이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스텔라가 손을 저었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아직 알리지 마세요. 왜죠? 김선재가 훔친 유언장은 가짜니까요. 스텔라의 말에 문태경이 놀랐습니다. 가짜요? 네. 진짜 유언장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장 변호사한테도 말했어요. 그럼 김선재가 가져간 건? 미끼입니다. 민경채를 안심시키기 위한. 문태경은 감탄했습니다. 치밀하시군요. 당연하죠. 우리도 준비를 해야죠. 스텔라는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진짜 유언장은 여기 있습니다.
화면에는 유원장 스캔본이 떴습니다. 문태경은 내용을 읽었습니다. 루시아 씨가 회장 후계자로 지명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분 40%를 물려받습니다. 민경채는 10%만 받고요. 민경채가 알면 충격받겠는데요. 그래서 모르게 해야죠. 민두식 회장이 돌아가실 때까지 스텔라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지금은 민경채가 안심하게 놔두세요. 유원장을 믿고 방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문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민경채와 김선재가 가만히 있을까요? 민 회장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민 회장을 보호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루시아가 민 회장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사람도 배치했어요. 스텔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태주가 경호를 맡고 있습니다. 24시간 감시 중이에요. 다행이군요. 문태경 씨도 조심하세요. 김선재가 당신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조심하겠습니다. 문태경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회사로 가봐야겠습니다. 가세요. 그리고 루시아한테 전해주세요.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알겠습니다. 문태경이 나간 후 스텔라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태주 민 회장 집 감시는 어때? 이상 없습니다. 김선재가 몇 번 드나들었지만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계속 지켜봐. 절대 방심하지 마. 알겠습니다. 스텔라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곧 모든 게 끝날 것이었습니다. 루시아는 민두식의 서재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민두식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어요? 앉아. 민두식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루시아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유원장 이야기를 하려고. 유원장이요? 그래. 내가 죽으면 네가 회장이 돼야 해. 민두식의 말에 루시아는 놀란 척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 들어. 자식들은 다 실망이야. 민경채는 욕심만 많고 민수정과 민지섭은 무능해. 민세리는 아직 어리고. 민두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만 믿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회장님. 루시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원장에 너를 회장 후계자로 지명했어. 지분 40%도 물려줄 거야. 40%요? 그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지분이야. 민경채는 10%만 주고. 민두식은 서랍에서 유원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여기 확인해봐. 루시아는 유원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것 없어. 당연한 거야. 네가 민강 유통을 잘 이끌 거라고 믿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루시아는 유원장을 민두식에게 돌려줬습니다. 근데 회장님 민경채가 이 사실을 알면 모르게 해야지. 내가 죽을 때까지는. 민두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민경채가 알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조심하셔야겠어요. 그래서 네가 내 곁을 지켜줘야 해. 자식들은 믿을 수 없어. 알겠습니다. 회장님을 지키겠습니다. 루시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두식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맙다. 네가 있어서 든든해. 민두식은 루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민강 유통을 잘 부탁해. 회장님 그런 말씀 마세요. 루시아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두식은 루시아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 나도 언젠가는 가야지. 하지만 괜찮아. 나는 후회 없어. 니니가 있으니까. 민두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루시아는 속으로 복수의 희열을 느꼈습니다. 민경채가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상상만 해도 통쾌했습니다. 회장님, 진짜 유원장은 어디에 보관하세요? 스위스 은행 금고에 있어. 가장 안전한 곳이지. 좋은 생각이세요. 그래. 아무도 손댈 수 없어. 민두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경채가 눈치챘을 수도 있어. 조심해. 알겠습니다. 루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두식은 다시 루시아를 봤습니다. 너한테 정말 고맙다. 진심이야.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회장님. 루시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복수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민수정과 민지섭을 사장실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앉으세요. 루시아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민수정과 민지섭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회장님께서 두 분께 지분을 양도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정말요? 민수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각각 5%씩이에요. 법률 서류는 이번 주 안에 준비될 거예요. 루시아는 서류 봉투를 두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지섭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회장님께 감사해야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협조 부탁드려요. 당연하죠. 사장님이 시키는 건 뭐든지 하겠어요. 민수정이 적극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도요. 사장님 편이에요. 민지섭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그럼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루시아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민경채의 동향을 파악해 주세요. 그녀가 무슨 계획을 세우는지 알아야 해요. 알겠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민수정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김선재도 감시해 주세요. 그 사람도 뭔가 꾸미고 있을 거예요. 저한테 맡겨요. 민지섭이 장담했습니다. 좋아요. 두 분을 믿겠어요. 루시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정과 민지섭은 완전히 자기 편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간 후 민세리가 사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민세리가 루시아에게 달려왔습니다. 루시아는 민세리를 안아줬습니다. 세리, 학교는 어땠어? 좋았어요.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있어요. 다행이네.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엄마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민세리의 말에 루시아의 가슴이 아렸습니다. 민세리는 자신의 딸 미소 나이 또래였습니다. 세리, 너는 이미 훌륭해. 루시아는 민세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회사 일 가르쳐줘요. 나도 엄마처럼 사장 되고 싶어요. 정말? 네. 엄마 옆에서 배우고 싶어요. 루시아는 민세리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를 후계자로 키울 수 있을까? 민경채의 딸이지만 이제는 자신의 딸이기도 했습니다. 좋아. 조금씩 가르쳐 줄게. 고마워요, 엄마. 민세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루시아도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서 또 한 명의 임원이 해임됐습니다. 민경채 측 이사였던 박상현 전무였습니다.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루시아의 개혁이 화제가 됐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고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한 명의 측근이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민경채는 김선재에게 전화했습니다. 김변 지금 어디야? 사무실에 있습니다. 당장 만나야 해. 카페로 와. 알겠습니다. 1시간 후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박상현 전무까지 잘렸어. 이러다 우리 사람이 다 없어져. 민경채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유 원장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유 원장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 루시아가 계속 우리 사람들을 자르는데. 회장님께서 돌아가시면 바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김선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언제 그런 날이 와? 곧입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선재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민경채는 그 의미를 알아챘습니다. 알았어. 당신을 믿을게. 걱정 마십시오. 곧 모든 게 해결될 겁니다. 두 사람은 무거운 침묵 속에 커피를 마셨습니다. 문태경은 김선재를 회장실 앞 복도로 불렀습니다. 김선재는 불편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문본? 김선재 변호사님, 이것 좀 보십시오. 문태경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김선재가 빌딩에 침입하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김선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난주 장영욱 변호사 사무실 CCTV입니다. 변호사님이 침입해서 유언장을 훔치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김선재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경비 기록도 있고 지문도 확보했습니다. 문태경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경찰에 제출하면 변호사님은 절도죄와 건조물 침입죄로 기소됩니다. 변호사 자격도 박탈되겠죠. 김선재는 당황했습니다. 뭘 원하십니까? 민경채를 배신하십시오. 문태경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민경채와 변호사님이 무슨 계획을 세우는지 말씀하십시오. 그럼 이 증거는 묻어드리겠습니다. 김선재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감옥에 갈 것인가, 민경채를 배신할 것인가. 시간을 주십시오. 하루 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까지 답을 주십시오. 문태경은 태블릿을 회수하고 돌아섰습니다. 김선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선재는 민경채를 만났습니다. 사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 문태경이 제가 유언장을 훔친 CCTV 영상을 갖고 있습니다. 민경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을 배신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민경채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실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날 팔겠다는 거야? 아니면 제가 감옥에 갑니다. 변호사 자격도 잃고요. 김선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 배신자. 민경채가 김선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진정하십시오. 진정하라고? 네가 날 배신하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김선재가 민경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게다가 유언장이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뭐? 문태경이 그렇게 암시했습니다. 우리가 훔친 유언장은 미끼였을 수도 있다고요. 민경채는 충격에 휘청거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었던 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민경채가 소리쳤습니다. 김선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사장님. 꺼져. 민경채가 물건을 집어 던졌습니다. 김선재는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혼자 남은 민경채는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민경채는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다음 날 민경채는 루시아의 사장실로 찾아갔습니다. 노크도 하지 않고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루시아는 서류를 내려놓고 민경채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유언장 이야기예요. 민경채가 책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회장님 유언장에 제가 후계자로 지명되어 있어요. 그래요? 루시아는 여유롭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제가 회장이 되는 거예요. 당신은 쫓겨나고요. 정말요? 루시아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민경채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 유언장 진짜예요? 당연하죠. 확인해 봤어요? 루시아의 말에 민경채가 멈칫했습니다. 뭐? 그 유언장이 진짜인지 확인했냐고요? 루시아는 책상으로 돌아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민경채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진짜 유언장이에요. 민경채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민두식의 친필 서명이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회장 후계자로 루시아를 지명한다. 민경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분 40%를 루시아에게 양도한다. 민경채에게는 10%를.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경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루시아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진짜 유언장이에요. 당신이 훔친 건 가짜였어요. 미끼였죠. 루시아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 민경채가 소리쳤습니다.
루시아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률 자문서예요. 장영욱 변호사가 작성했죠. 그리고 이건 회장님의 친필 편지예요. 루시아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두식의 글씨였습니다. 경채야, 네가 나를 배신할 줄 알았다. 유원장을 훔치려 할 줄도 알았다. 그래서 가짜를 준비했다. 진짜 후계자는 루시아다. 실망했다. 민경채는 무너졌습니다. 주저앉아 바닥을 쳤습니다. 안 돼. 안 돼.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루시아는 민경채를 내려다봤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선택했어요. 당신은 버림받았고요. 이럴 수가. 내가 이렇게. 민경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루시아는 책상에 기대어 팔짱을 꼈습니다. 이제부터 제 지시를 따라요. 평사원으로 조용히 일하세요. 그럼 최소한의 지분은 보장해 드릴게요. 당신이. 민경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증오로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다 꾸민 거야. 아버지를 속인 거야. 증명할 수 있어요? 루시아는 차갑게 반문했습니다. 민경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가보세요. 할 일이 많을 거예요. 루시아가 문을 가리켰습니다. 민경채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아요. 민경채는 사장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권력도 꿈도 자존심도. 루시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이겼어.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다 끝낼게. 루시아는 서랍에서 백미소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두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시아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완전한 복수를 끝낼 것이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